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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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대 제주의 경기 1위 쫓아가느라 갈 길 바쁜 대전은 오히려 따라잡힐 위기에 처했고요. 강등권 탈출했었던 제주는 연패로 순식간에 강등권으로 복귀한 상황입니다. 각자의 목표가 확실한 양팀의 대결 경기가 시작됐는데 이 경기 제 멘털이 나갈 뻔한 역대급 경기였습니다. 답답함을 견디기 힘든 제주, 대전 팬들은 시청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는 최근 박동진 선수가 김포로 이적하면서 스트라이커가 유리 선수밖에 없는데 제로톱 을 쓰더라고요. 유리의 체력을 아끼기 위한 전략 같긴 한데 이런 선택은 또 처음 봅니다. 대전은 요 몇 경기 동안 선발 라인업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좋은 영입을 많이 했거든요. 팀이 변화 중인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구택. 지난 경기 2골을 넣은 구택 선수가 또 선발로 나왔습니다. 잘했으니 기회를 더 주는 걸까요? 그런데 퇴장. 레드 같다. 레드다. 편의점 한별이 채널은 K리그 모든 팀을 사랑하는 편파 없는 중립 채널입니다. 전반 29분에 퇴장이면 누가 봐도 망친 경기거든요. 이거는 끝난 겁니다. 찐으로. 그런데 계속되는 대전의 찬스. 당황하는 제주. 그대로 슛! 골절됐어요. 다시 맞서. 운 없는 대전. 팔토시 불가. 치로 못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다가 78분 정재희 선수의 럭키골이 들어갔습니다. 시저스 유슛! 골절! 공이 굴절됐기 때문에 럭키는 맞긴 한데 대전이 골 못 넣을 만큼 못했을까요? 아니요. 대전이 한 명 퇴장당한 상태로 이 정도 찬스를 만들었으면 골 넣을 자격 충분하죠. 제가 태어나 자라면서 봐왔던 모든 축구 경기를 되짚어봐도 이렇게 일찍 퇴장자가 나온 팀이 반전을 일으켰던 경기는 3경기도 안 될 겁니다. 대전 팬인 마들로바님은 로망을 부르짖었고 제주 팬인 전 절망했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허탈하고 기가 차고 어이없고 올해 제주 경기 중 최악의 경기라고 확실하게 장담합니다. 이 상태로 끝났다면 말이죠. 남태희의 동점골. 발로 한번 긁고 보는데 넘어졌고요. 그대로 갑니다. 남피 슛! 들어갔어. 들어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경기는 그렇게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제주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남태희의 골로 가까스로 수모를 면했고요. 대전은 대전 나름대로 초상집입니다. 5경기째 승리가 없거든요. 대전 팬도 제주 팬도 대전 선수도 제주 선수도 너무 힘들고 지치고 애타고 처절하고 허탈하고 기가 차고 어이없고 그런 희한한 경기였습니다. 힘드네요. 밥 먹고 자야겠어요. 안양 대 광주의 경기. 이날 안양은 야구 선수가 선발로 나왔더라고요. 야구 선수는 항상 후반전에 나오면서 팀의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주로 해왔는데 이날은 시작부터 활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광주는 광주죠. 광주가 좀 더 압박하면서 불을 뿜습니다. 특히 광주의 오른쪽에서 신창무의 골. 마사리 밀어주고 이거 많이 보던 골 장면 아닙니까? 지난 대전전에서 나왔던 골 장면과 유사합니다. 오른쪽 파고들었다가 컵백 주고 팝포스트로 원터치 슈팅. 이 팝포스트 원터치 슈팅이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사실 오른쪽을 밀고 올라가서 긴장감을 주면 상대 수비와 키퍼도 덩달아 오른쪽으로 쏠리거든요. 그러면 왼쪽 골대는 상대적으로 비는 거죠. 그래서 팝포스트로 슈팅을 가져가면 키퍼가 그 속도를 못 따라가는 겁니다. 심지어 원터치 슈팅이면 확률이 더 올라가고요. 조금 뒤 이런 비슷한 장면이 또 나온 걸 보면 계획된 전술이 아닌가. 그리고 이 전술을 실현시켜줄 왼발 슈팅이 좋은 선수가 아니면 시도도 못하겠죠. 신창무 선수의 화끈한 골이었고요. 왼발 슈팅을 논하는데 이 선수가 빠지면 안 되죠. 아사니 골. 광주의 오른쪽 측면이 너무 강력합니다. 아름답고 강력하고 아사니는 뭐 전술도 필요 없죠. 혼자도 골 잘 넣죠. 그냥 아름다운 선수네요. 그렇게 광주가 앞서 나가며 전반전을 마치면 가장 좋은 그림이었겠으나 41분경 최현우의 골.
이 골은 골보다 어시스트가 돋보였습니다. 안양의 공격 상황이었으나 상대 수비를 뚫지 못하고 정체돼 있었는데 왼쪽 측면에서 김동진 선수가 번개 같은 속도로 달려들었고 슈팅하기 좋게 환상적인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야, 이건 골집은 나눠 가져야 합니다. 2-2-6 어떨까요? 그렇게 반전의 발판을 마련했고 이렇게 전반전이 끝나도 좋았을 텐데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마테우스의 퇴장. 이 장면은 고의성이 다분한 행동이었다고 봅니다. 공을 쫓아 다리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발을 들고 들어갔죠. 위험한 플레이였고 본인도 알고 있었는지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전반전 막바지에 신경전이 있었는데 누적되다가 감정 컨트롤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결국 안양은 후반전을 뒤집지 못했고 패배했습니다. 이 경기에 대해 한 줄 평을 하자면 광주의 매력이 돋보이는 경기였다고 보는데 왜 난 유병호 감독님 티셔츠에 눈이 가지? 안양 특산물이 포도라고 합니다. 김천 대 전북의 경기. 요즘 김천은 전역자가 발생하면서 선발 라인업에 변화가 생겼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특히 전병관이 이거 너무 잘해서 눈에 띕니다. 김승섭, 이동경 선수와 같이 뛰면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크고요. 전북은 세 선수가 눈에 띄는데 먼저 전북의 리빙 레전드죠. 최철순 선수가 오랜만에 선발 출전합니다. 올해가 마지막 시즌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기에 전북 팬들에게는 한 경기 한 경기가 큰 의미가 있죠. 전진우 선수는 경고 누적 징계에서 복귀했습니다. 전북이 4경기 연속 연승 행진을 하다가 전진우 빠지니까 무승부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잘하니까. 그리고 콤파뇨 선수는 구상 복귀 후 교체 출전하며 폼을 끌어올리다가 첫 선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콤파뇨 골. 자, 콤파뇨! 뭐랄까요, 이탈리아 콜로세움 기둥과 싸우는 느낌이랄까. 이 골로 확정됐습니다. 콤파뇨 선수가 키가 있다 보니까 헤더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균형 감각, 골 감각, 포스트 플레이도 매우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래서일까 콤파뇨의 멀티골이 터졌습니다. 콤파뇨! 멀티골을 기록하는 콤파뇨입니다. 사실 이 골은 콤파뇨보다 전진우의 활약이 돋보였죠. 특유의 어깨춤 페인팅을 활용한 슈팅. 이주원 키퍼에게 막혔습니다만 워낙 가까운 거리라서 튕겨낼 수밖에 없었죠. 그걸 콤파뇨가 밀어 넣었고요. 이쯤 되면 의심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전진우 선수 어깨에 모터가 달린 게 아닐까. 정정용 감독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교체 투입된 원기종 선수가 2분 만에 골을 넣었습니다. 박상혁 선수의 오른쪽 침투 패스 멋졌고요. 김경준 선수가 원터치로 크로스 좋죠. 원기정 선수가 원터치 슛 굉장히 간략하고 깔끔하죠. 이후 김천이 추가골을 노렸지만 실패하면서 1대2로 전북이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2위와의 승점 차이가 10점이나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조심스럽게 살며시 전북이 우승 세레머니 하는 모습을 짐작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최철순 선수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모습과 함께 수원FC 대 강원의 경기. 좀처럼 강등권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수원FC와 군인 파워로 업그레이드된 강원의 대결이었는데요. 수원FC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최근 5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상황이고요. 안데르손 선수가 이적 소식은 무성한데 결과가 없죠. 가야 할 선수가 정해진 상황에서 이적이 지지부진하니 내부적으로도 조금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강원은 지난 경기를 기분 좋게 승리하며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그런지 정경호 감독님이 똑같은 선발 라인업을 선보였습니다. 그렇게 경기가 시작됐는데 경기는 나름 팽팽하게 진행됐습니다만 골은 강원에서 터집니다. 자, 높게 올리고 헤더 마무리! 먼저 송준석 선수의 크로스가 특이했는데 나처럼 날카로운 크로스는 아니고 위로 붕 뜨는 크로스였거든요. 사실 그렇게 좋은 크로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이 떠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상대 수비가 철저하게 준비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안 했습니다. 왜 그랬던 건지 모르겠는데 이지솔 선수가 가브리엘에게 붙지를 않았어요. 덕분에 가브리엘 선수가 깔끔하게 프리헤더로 골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 경기에서 가브리엘 선수 나가고 골이 계속 터졌거든요. 이번 시즌 3골 1도움에 그치고 있던 가브리엘 선수라서 아마 조바심이 났을 겁니다. 이렇게 전반전이 끝나고 허조교라는 DJ분의 공연이 있었는데 비주얼이 엄청나던데요. 호국 보훈의 달에 걸맞는 매력적인 퍼포먼스였고요. 안현범 출동. 전북에서 주전 경쟁에 밀리면서 수원FC로 임대를 왔거든요. 그런데 안현범이 못해서 임대를 온 게 아닐 겁니다. 호액 감독님 스타일에 안 맞았던 거죠. 수원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굉장한 선수임에는 틀림없었죠. 그렇게 후반전이 시작됐는데 수원FC의 이상한 골이 탄생합니다. 들어갔어요! 들어갑니다! 골입니다!
안데르손이 크로스를 올리고 루안이 헤더를 했고 안현범이 마무리를 했나? 아무튼 누구 골인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째, 안데르손 선수의 골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프사이드가 아니거든요. 둘째, 루안 선수의 머리에 맞고 골이라면 조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안현범 선수가 마지막에 발로 건드리는 신용을 했는데 공격 가담이 인정되면 오프사이드였죠. 마지막 세 번째로 루안 선수 머리 맞고 안현범 선수 발 맞고 들어갔으면 이건 완벽한 오프사이드고요. 결과는 루안 선수의 득점으로 인정됐습니다. 안현범 선수가 골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인정된 거죠. 야, 안현범 선수는 첫 경기부터 활력은커녕 골 취소의 주범이 될 뻔했네요. 그래서인지 안현범 선수는 열심히 달렸습니다.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연출했고 수원FC도 덩달아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나오지 않고 오히려 이지솔 선수가 갑자기 교체됐습니다. 알고 보니 더운 날씨 때문에 몸에 문제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에어컨 쐬며 직관하는 제가 뜨끔하더라고요. 경기장에서 열심히 달리는 선수님들께 다시 한번 리스펙하고 있는데 김대원의 엄청난 중거리 골! 와, 엄청난 거리에서 골이 터졌습니다. 이런 골 한 시즌 동안 몇 번 안 나오거든요. 너무 멋있는 골이었고요. 너무 멋있는 상의탈이 세리머니였습니다. 그런데 퇴장. 네, 김대원 선수는 옐로 카드가 있는 상태여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이 됐죠. 이렇게 강원의 승리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강원은 2연승을 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제대로 시작했고요. 무엇보다 김대원의 마지막 골 진짜 멋졌죠. 퇴장도 멋졌어요. 경기를 내가 끝냈다. 더 이상 뛸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의미의 상의탈이 세리머니라고 생각했는데 아예 경관장 있다는 걸 망각하고 있었어가지고. 아무튼 축하합니다. 서울대 포항의 경기 21라운드 최대 이슈였습니다. 모든 K리그 팬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기성용의 이적. 충격적이게도 기성용 선수가 포항으로 이적하게 됐습니다. 이번 이적 과정에 대해 자세한 내막은 공개된 바 없으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기성용 선수가 김기동 감독의 선수단 구성에서 전력 외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성용 선수도 은퇴와 이적 둘 중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결국 포항 이적을 선택했고요. 서울 팬들은 화가 났습니다. 이러한 이적 과정이 순탄하게 흘러갔다면 괜찮겠습니다만 깔끔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김기동 감독님에 대한 불신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믿어왔고 지지해왔던 감독님이지만 결국 성적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날 경기장은 수많은 걸개가 걸렸고요. 서울의 서포터즈 수호지는 응원을 보이콧했고요. 경기 내내 서울 프런트의 항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러니한 게 경기는 또 서울이 크게 이겼습니다. 포항의 오베르단 선수가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하면서 경기가 서울로 기울었고요. 그건 그렇고 이번 라운드 퇴장이 많이 발생하네요. 서울은 이번 시즌 최고 득점 무려 4골이나 넣었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환호와 항의가 섞여서 울려 퍼졌습니다. 기성용 선수는 경기가 끝나고 경기장에 내려와서 팬들에게 감사함과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모든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경기는 경기 내용보다 항의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팬들도 알고 있습니다. 클럽은 팀 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영입과 이적을 한다는 걸. 이에 따라 선수도 클럽을 많이 돌아다닙니다. 자이든 타이든 간에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이적 과정에서 팬들의 의견이 반영될까요? 아닙니다. 전적으로 클럽이 주도하죠. 클럽이 선수를 고르고 영입하고 홍보하며 팬들에게 선수를 사랑해달라고 오피셜 화보 사진과 영상을 올립니다. 팬들은 선수를 점점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선수를 보내면 또 이별해야 한다고 굿바이 사진과 영상을 올립니다. 팬들은 서운해하죠. 서운하지만 받아들입니다. 보통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기성용은 서울 팬들에게 보통 선수가 아닙니다. 축구도 잘하지만 잊지 않고 서울로 다시 돌아온 것만 봐도 서울의 진심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팬도 기성용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은퇴식은 없고 이적을 보낸다면 레전드의 마지막 축구를 같이 하지 못하잖아요. 왜 처음에는 사랑해달라고 홍보해놓고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이별을 지킵니까? 팬들은 마지막까지 사랑할 수 있는 낭만을 지키고 싶은 겁니다. 적어도 레전드 선수만큼은요. 그래서 팬들의 마음이 항의로 나타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레전드 선수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서울 팬들의 간청이었던 거죠. 사랑까진 아닌가? 좋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물론 선은 지키면서 항의해야겠죠. 그게 더 아름답고 설득력 있거든요. 아무튼 이번 사건은 타 팀은 이해 못합니다. 당연하죠. 당사자가 아닌데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하지만 타 팀이 아닌 우리들의 팀에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슬픈 현실이죠. 아 손이요? 아 그러네.
좀 애매하게 돼 있네, 손 위치가. 아니, 만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만지고 있는 건 아니고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이거 잡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 되도록 구단과 선수가 잘 합의해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그런 낭만을 많이 봤으면 좋겠네요. 예전에 은퇴하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레전드 시리즈를 그렸었죠. 아직 기성용 선수가 프로 생활을 은퇴한 건 아니지만 FC 서울에서는 은퇴한 셈이 됐기 때문에 리빙 레전드 기성용을 생각하며 그려봤습니다. 제목은 옆에 선수는 누구? 다음 영상에서